자, 코리아 F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제 두산 에너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시장 상황들, 그 다음에 주요한 주도 섹터들의 전체적으로 공매도를 포함한 매도세 들어오는 흐름들 보여드렸었고요. 이거 이제 제가 매일 같이 이제 이 종목 분석해드릴 때 입에 달고 사는 얘기들이죠.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에 박스 플레이, 그리고 롱숏이 골수에 아주 골수에 박힌 놈들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연락에 때려 팔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사죠. 오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합니다. 고가 들어가면 때려 팔고 밑으로 들어오면 사고, 우선 당장 연기금부터가 그렇게 거래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 저 앞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때려 팔고 있는 거 연기금 언제 삽니까? 지수 2,500 아래로 내려가면 삽니다. 2,400 같은 데 가면 왕창 때려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위로 올려 들어가면 자동으로 팝니다. 이게 팔았고요. 계속해서 시소로 도는 거예요. 롱숏이란 거 시소잖아요. 하나가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리고, 한쪽 올라가면 한쪽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총 3가지의 관점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3개의 관점. 자, 첫 번째, 우선 저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먼저 내렸던 각 주도 섹터에서 파편 맞은 애들이죠. 걔들은 덩달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뭐 조선 같은 경우 특별하게 지금 악재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쪽에 있는 대장주들 노리가 저가에서 사 들어가는 방향 하나, 그 다음에 시장 전체로 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수가 약세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틈새로 나오는 틈새주를 공략을 해라. 그래서 저쪽에 컨텐츠 미디어 쪽하고, 그 다음에 뭐 김밥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 코로나는 지금 걸리는 종목이 아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런 쪽의 종목들 설명드렸어요. 그 스타트에서 우양 같은 종목들 지금 확 나갔죠. TY 같은 종목도 올라 들어갔다 지금 다시 눌려서 내려왔습니다만, 이게 시소야.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죽으면 틈새가 올라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지금 종목 상황도 살펴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랬죠. 주도 섹터가 눌리게 되면 이쪽에 유통, 신세계, 이마트, 현대백화점, 그리고 뭐 호텔 신라, 컨텐트리 중앙, 그 다음에 시클리클 쪽에서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같은 거, 유화주 공식처럼 돌지 않았습니까? 작년서부터 내내 그러고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올라올 때마다 이건 단지 시소에 불과하다. 저쪽에 주도가 내려갈 테니까 이런 쪽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지금 핵심 포인트는 고가 매도죠. 고가 매도. 그래서 저가는 사고 고가는 팔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같은 섹터 내에서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지수가 오늘 오전에처럼 이렇게 해서 아래로 이렇게 빡 가져가지고 2% 이렇게 단방에 깨져버리게 된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고가에서 팔 수가 없어요. 얘들이 하는 거는 지금 고가에서 팔아먹자라고 하는 노릇인데,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면 고가에서 팔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최근 같은 경우에 박스로 이렇게 낸 상태에서 계속 까고 돌리고 이런 흐름을 계속 보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래로 그냥 내려가는 걸 그대로 방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관들 사는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쪽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너스에다 플러스로 돌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고가기 때문에 패드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상대쪽으로 밑에 있는 삼성전자 사는 거고요. 그래서 지수 커버 시키고, 그리고 좀 조선, 원자력, 방산 이쪽 애들이 지금 다 내리죠. 그렇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아직 제대로 못 돌고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지수가 저 아래로 꼬라박게 되면 고가 매도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지수를 다시 붙들어 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지수를 뭘로 붙들어 맬 거냐 이거지. 뭘로 붙들어 매냐? 그러면 이제 고가 팔고 저가. 그럼 저가 하면은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까? 저가 섹터. 그러니까 통으로 크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상의 크기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저게 저렇게 두들겨 패는 형태로 들어가면 시가총액상의 이 크기 맞추려고 그러면 딱 2개밖에 없잖아요. 자동차 2차전지. 그렇죠? 이 크기를 맞춰주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 방산, 조선 이런 쪽에서 지금 다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빠지는 거 삼성전자가 맞춰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쪽에서 지금 다 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줄줄줄줄줄 다 까지고 있어요. 쫙 이렇게 다 까지게 되면 이 크기를 맞춰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로 낙폭을 둔화시킬 만한 업종이 결국에 얘들밖에 없는 거예요. LG엔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뭐 일단 뭐 저기 삼바라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가세할 수도 있겠죠. 여기 요런 애들, 요런 거 돌려야 돼요. 모비스. 이런 쪽에 돌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 이제 종목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떤 종목도 눈에 띄냐라고 하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원 시스템 같은 종목들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요, 종목의 이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우시스템 같은 경우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 이렇게 개박살 냈지 않습니까? 실적 나오고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뭉개트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내려고는 프로 돌아서 지금 오늘 나가지고 지금 며칠이나 됐죠? 거래일수는 이제 3거래일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깨트려 놓고는 그렇게 깨트려 놓고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한우시스템 펀드멘털이 턴어라운드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목표가 하향하는 얘기 나오는데, 이게 반대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실적은 좋았으나 뭐 증자 최대 주주 규모용 가지고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며 한국타이어는 증자에 참여 뭐 하지도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계속 이러고 나오죠. 대규모 유상증자 이걸 가지고 반대로 지금 끌어올리는 이런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숏에는요, 이슈가 제대로 먹히는 게 아니에요. 롱숏은 반대로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흐름에서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 순식간에 말 바꾸는 거, 우선 연기금부터가 단타치고 앉아 있으니까요. 뭐 여러 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한전 같은 경우 연기금이 단타치는 종목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늘상 보여드리는 한전 같은 경우 볼까요? 뭐 죽도록 단타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마트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종목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한전 같은 종목들을 보여드렸었죠. 뭐 연기금이 단타치고 있어요. 이러고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이 또 허관날 연기금이 이러고 단타를 치고 앉아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치고 자빠졌는데 말 바꾸는 건 뭐 문제됩니까? 하루 만에 말 바꾸고 이틀 만에 말 바꾸고 일주일 만에 말 바꾸고 심하게는 아침에 했던 얘기를 오후에 말을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턴어라운드든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목적이 아니거든. 보는 주안점이 아니니까요. 게임이잖아요. 게임. 수급 게임. 요 상태에서 각 섹터별로 각 섹터별로 이 수급 게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안정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바로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가 자동차 부품주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죠? 일단 현기차가 올라드는다면 무조건 일단 같이 봐야 되는 종목 하나 있죠. SL. 그러니까 이런 종목 있고, 한원시스템 같은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게임 휘말려가지고 오늘 들어온다고 하면 내일 다시 10% 깨져도 또 하등이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 반도체에서는요, 삼성전자 올라들어면 반드시 붙어서 쌍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낸드 플래시 대표주 유진테크,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 좋아하는 종목 중에서 최고 베스트 종목 중에 하나인 테스 이런 거. 유진테크, 삼성전자가 돌면 어김없이 바로 꼬리 달아서 붙여버리고 선명하게 봐봤지 않습니까? 매수 위치까지 아주 칼같이 잡아주고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 부품 쪽이라 그러면 가장 안전한 형태로, 그것도 안전하기만 하면 안 되죠. 올라가야 말이죠.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SL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SL도 단독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 코리아 FT는 계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단독으로 움직이는 케이스가, 과거에는 이제 비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동차 주요한 종목들인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한원 시스템 경우가 이렇습니다. 이거 얘는 지금 따로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따로 쳐놀고 있죠. 다른 자동차 부품주라고 전혀 같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완전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별도로니까 이거 빼버리고 여기다 이 자리에다가 이제 코스닥의 대표 자동차 부품주인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를 한번 넣어보죠. 성우 하이텍.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살펴보게 되면 그림이, 자, 이렇게 대부분 같은 궤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들어가고 있죠. 이제 그때 이제 강세 종목들이 조금씩 다르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저게 코리아 FT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리아 FT가 이제 이런 쪽하고 같이 노는데 강세 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렇게 주로 밑에서 노는 하발이었죠. 하발이. 그래가지고 남들 다 따라갈 때 뒤늦게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후발주로 달려드는 이런 그림이었었는데, 근래 들어가서 이 코리아 FT의 흐름이 큰 폭의 변화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죠. 요 구간.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나 오히려 눌려 내려가거나 요런 구간을 보이는데 반해서 코리아 FT 경우는 굉장히 가는 흐름 나오겠죠. 이 자리 보면 지금 마이너스 17% 이렇게 찍혀 있던 게 124%까지 굉장히 강력한 구간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이 구간 전체로 이렇게 박스 구간을 살펴보면 이래요. 이 구간 눈에 띄게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죠.
눈에 띄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국면에서 또 남들 이렇게 다른 애들 올라 들어가는데 코리아 FT는 밀려 내려와 버렸었고요. 그다음에 또 남들 내려갈 때는 또 올라가 버렸었고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 수시로 지금 계속해서 다른 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동조화돼서 같이 움직이다가 지금 다시 분리되는 흐름 나타내고 있죠? 한번 거치고요. 예? 분리되는 흐름들 보이잖아요, 여기. 예, 차이를 자, 여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지고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야, 뭐, 예?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나머지 놈들은 다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 그래서 도찐 개찐의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이 나머지 쪽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골라야 되는 건 SL이죠. 이 종목 여기 메뉴에 있는 이거 SL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또 다른 움직임이 움직여요. 지금 저기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2차 분리돼서 독주하는 시기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 다시 또 갈라졌죠? 또 다시 갈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달라지는 데는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과 다르게 저 앞쪽에서 이게 나올 때부터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냐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 산업의 구조 변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게 자동차 쪽 같은 경우가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2차 전기차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로 가서 전기차 종목도 많이 올라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전기차 산업에 이제 캐즘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다시 틈새를 뚫고 나왔던 게 하이브리드죠. 그래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 같은 게 10년 만에 TV 광고를 하고 그랬던 게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 초에요. 도요타 프리우스가 10년 만에 우리 TV에서 광고를 합니다. 무려 10년 만에 광고를 해요. 그만큼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가 죽어버린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요가 늘어나고 이게 대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게 최근에 보였는데요. 자 뭡니까? 자, 쌍용차 보신 요쪽 같은 경우도 지금 TV에서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내연차 아니고요, 전기차도 아니고요, KR 모터스 여기 이 KR 모터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TV 광고 보게 되면 이거 뭐 선전하고 있냐라고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하이브리드 얘는 지금 그 TV에서 광고 나오는 거 하이브리드 차량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리아 FT가 그 하이브리드형 부품주의 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쪽 같은 경우도 관세 때문에 압박 들어가고 전기차의 경우에도 뭐 압박이 계속 들어가고 그 틈새를 뚫고 코리아 FT의 경우는 하이브리드 향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이래서 얘는 지금 반대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실적이. 그렇죠? 2023년도에 튀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튀고 올해도 올라 들어가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 부품에서 가장 최강자 차량 부품주의 리노공업이라고 얘기되는 SL 자동차 부품 역사상 가장 강한 종목이죠. 반도체 역사상 가장 강한 종목 리노공업, 자동차 부품주 역사상 가장 강한 종목은 바로 이 종목 SL. SL도 지금 일부 후퇴를 하는 와중에 코리아 FT는 계속 사기의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상향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이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신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좋게. 그렇죠? 최대 실적입니다. 2분기. 이제 3분기는 조금 이제 눌러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2분기 지금 굉장히 좋아요, 실적이.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다른 흐름 보이는 거, 이거 당연히 다른 흐름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로 오면은 이게 사라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래쪽 가격하고 위쪽 가격. 자, 올라 들어갔다가 이게 다시 눌려 들어와서 아래쪽 그 가격까지 들어온 다음에 리버설 돌아 들어갔고요. 위에 가서 두 번 들이받고 그리고 실적 나오고 지금 돌파해서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쪽에 뭐 이렇게 아주 대단히 적극적으로 들어갈 만한 상황 정도는 아닙니다만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눌리고 아직 눌려서 못 들어가는 거니까 더 적으나 지금처럼 이렇게 압박받는 시기에서는 대체 선택으로 이것만큼 유용한 종목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종들 같은 거 이미 다 내렸잖아요. 그래서 현기차 같은 경우 오늘 돌아가는 거 이거 오늘 돌린다 그래서 하동에 이상할 게 없거든요. 뭐가 이상해? 그 앞에서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주가 다 빠졌어요. 이미 다 빠졌어. 뭐 더 이상 뭘 얼마나 빼려고. 이렇게 다 빠졌는데 다 빼놨는데 관세 우려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고 올 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컷 때리고 관세 우려가지고 때리고 이번에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뭐 깐님 맛 똑까야? 이렇게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업종의 대표가 지금 자동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커버 들어오는 대표가 2차 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테스 같은 종목은 지금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른 종목하고. 그래서 이 테스처럼 반도체 이 테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밑에서 시작해서 턴어라운드 를 발판으로 계속 올라드는 거죠. 자동차에서는 이 코리아 FT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틈새로 요거 잡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그렇죠. 이게 섹터 중심으로 한다면 개별로 단타형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 요게 아니라 지금 반대쪽에 앞에 얘기드렸던 거 시장이 눌리면 지금 다시 또 눌려서 또 마이너스 이 갔어요. 이렇게 눌려서면 시세로 들어가는 거 컨텐츠 미디어 요런 쪽을 단타로 노리시고요. 자, 이쪽에 이제 큰 쪽에서 있죠. 메인 섹터 쪽에서 게임을 하는 분이다 그러면 적어도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 그러면 지금 요걸 노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반도체 테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과 함께 요런 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가지고 틈새로 잡아가지고 버티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앞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우량주들 저가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저거 저점에서 잡을 가격을 노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지금 자리 계속해서 이거 노려야죠. 이거 선행해서 먼저서 다 떨어졌잖아요. 뭐가 그렇게 나쁜데 얘가. 이게 여기서부터 지금 패대기 이슈가 시작이 된 거예요. 화장품에서부터. 지난주에 화장품 패대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쫙 다 패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맥스만 패는 게 아니라 코스맥스도 패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도 패고 뒤이어서 현대일렉트릭도 패고 현대중공업도 패고 줄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딱 저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이제 저점에서 돌아가는 거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들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 이거 살펴보시고 그 사이 틈새는 지금 이런 틈새를 뚫고 메이저 섹터 내에서도 시소로 도는 종목이 있다. 유통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유화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이런 건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유진테크 테스 이런 거, 2차 전지 쪽에서 개 취급받고 있다가 돌아 나오고 있는 PNT 이런 종목들이요. 완전 개 취급받던 종목이었죠. PNT 전국 수주 왕창 받고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업종이 내린다고 덩달아 개박살 나버렸던 PNT. 그러니까 요런 걸 틈새로 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컨텐츠라든가 뭐 김밥주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단타로 접근하시고요. 그 외에도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진다 그러면 뭐 동양철강 같은 가스 종목이라든가 그 전에 이제 개별적으로 날뛰던 종목들 큐리옥스 바이오라든가는 바로 직전에 왕창 시세를 넘봤던 개별주들 이쪽 같은 경우도 단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종목들 튀어나오게 되면 그림상으로 나올 수 있죠. 하나는 큐리옥스 같은 경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큐리옥스 매출 9조 5천억. 지금 그걸 말이라고 쳐야 되냐 이 사기꾼 놈들아 라고 욕을 했던 종목이죠. 요걸 했던 종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제가 이게 헤드앤숄더 형태로 들어간다 라고 올라 들어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헤드앤숄더로 돌아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설거지 끝난 거 아니거든요. 이거 뒤가 하나가 더 나오는 겁니다. 그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딱 세워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원래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내일 돌리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장상황에 이렇게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로 돌아 들어가는 건데 장상황이 이렇게 개 삐리삐리한 상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당겨지는 흐름으로 돌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제 121선에서 멈추고 다시 호시탐탐 갈까 말까. 나는 못나니 하고 있는 이 동양철강 같은 애들, 요런 애들. 돌릴 수 있는 위치죠. 그 이런 종목들이 이제 딱 빠져나오면 이제 모르잖아요. 이거 갈 수 있을지 안 갈지 아직 모르죠. 그럼 미리 사놓고 대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르고 들어오시면 이거 최고 전문가분들이 이런 거 지금 다 체크하고 있다가 이건 가면 바로 붙어 하고 저 매도가 그래서 이제 짧게 갈 것이냐 1박 2일로 갈 것이냐 오늘 당일로 처리할 것이냐 1박 2일로 갈 것이냐 이런 것까지 딱 구분해 가지고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됐다 그래가지고 우려 그리고 주가 개박살 날 때 그때 저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 이런 종목들 방산주 집중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그 뒤로 완전 대박 나버렸죠. 이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4월달에 또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개박살나면서 밀려 떨어질 때 그때 우리 뭐 하고 있었어요? 11월달 그 난리 칠 때 트럼프 정책 수혜주 가지고 단타치고 방산주 저가에서 사가지고 대박. 그 이번 같은 경우에 또 4월달에 주가 개박살 나고 했을 때 그 개박살 나는 구간 동안엔 틈새로 들어가서 대선 테마 다뤘었죠. 대선 테마 가지고 막 줄줄이 여러분한테 잡아드리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 같은 종목에다가 집중 투자 몰아 때려가지고 대박 또 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쟤들도 무한 반복하고 있고요. 저런 식의 시속게임 롱숏 박스 롱숏 갭을 16년째 하고 있다라고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16년을 보고 있어요. 이건 못 잡겠습니까? 뻔히 알려드렸잖아요. 현대로템 깰 거다, 실리콘2 깰 거다, 달바글로벌 깰 거다, 이렇게 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판때기 돌아가는 거 뻔히 본다라는 얘기죠. 다시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익 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잡아가지고 이렇게 빡 이게 또 이렇게 더블 수익을 내드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단타는 이렇게 여기 들어오시면 이런 거 쫙 쳐다보고 있다가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천지투자TV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